두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통한 아이들의 꿈 찾기인데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기 위해서 시작된 자유학기제가 빚어낸 학교 현장의 변화된 모습, 이게 참 궁금하실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선생님만 수업하시는데 우리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소통하면서 즐겁게 가끔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 선생님께서 강요하시지 않고 저희의 생각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중력이 생기고 더 활동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도 많이 졸고 그런데 요즘에는 발표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안 친했던 애들과도 더 친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나 검사 쪽의 일도 하고 싶었고 진로 쪽과 관련돼서 이 활동 때문에 지원하게 됐어요. 진짜 검사인 것처럼 몰입해서 해서 되게 뿌듯하고요. 제가 만약에 검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완전 열심히 되게 유지를 내리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내 꿈은 프로그래머였는데 근데 이걸 오늘 수업을 듣고 나니까 뭔가 3D 프린팅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앞으로 제 미래에는 3D 프린터가 일상생활에도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그럼 이쪽 산업이라고 해야 돼. 3D 프린터 산업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직업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 직업을 갖는 것도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흥미도 생겼고 집중력도 많이 길러졌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다양한 모습으로 질문 등을 통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해볼 수 없던 것들을 해보는 장점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하네요. 그게 바로 참여와 체험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선생님께 좀 질문 좀 드릴 텐데 현장에서도 직접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느끼시겠죠? 네, 많이 느끼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유학기제는 정말 그 실시 이전과 이후로 따지면 그 변화라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먼저 선생님들이 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변하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변화라는 것은 결국은 교육 과정이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수업이 변화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기존의 수업이라는 것은 일단 강의식으로 선생님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쏟아넣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요즘 수업은 아이들 활동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하시고 그 전에는 선생님들끼리 무슨 교과 간 서로 융합을 한다든지 선생님들이 교과를 넘나들면서 의논할 기회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었거든요. 네. 저는 그냥 내 교과를 교실 안에서 마치 왕처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되는 거고 그걸 잘하면 저는 만족스럽고 최선을 다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인재를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아이들이 미래에 나가서 어떤 자기 역량을 찾고 개발하고 그리고 그걸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끼리도 서로 수업을 공유하시고 그러기 위한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수업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2013년에 저희가 자유학기제 첫 전쟁이 난 건가요? 2013년에 저희가 첫 연구학교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올해 그 아이들이 저희가 졸업을 시켰거든요. 네. 근데 그 원년 아이들하고 지금 3학년 아이들과 지금 2학년 아이들은 또 차이가 나요. 네. 그 차이는 왜냐하면 준비되어 있는 선생님들의 준비도와 학교의 준비도, 사회의 준비도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해를 거듭할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진짜 자기 어떤 꿈이라든지 아니면 뭘 좋아하는지, 최소한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과 그리고 오후에 이루어지는 자유학기 활동 이런 것들을 학교 안에서 이제 교육과정 안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정말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
예, 선생님 안심하세요. 전쟁은 안 났다고. 네. 지금 저 수업 방식에 대한 말씀을 일선 선생님께서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 받고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잠시 감상을 좀 해보시고 내가 예전에 중학생 때 받았던 수업 내용과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고 느끼시면 되겠어요. 자, 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엄청 재밌고 그냥 신기한 걸 해보니까 못 해봤던 걸 해보니까 더 재밌고 유익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야, 저렇게 자유롭게 수업하는군요. 예? 저희 때는 차렷! 경릿! 앉아서 이렇게 수업 듣고 더러는 졸기도 하고 이랬는데 저렇게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고 이러면 조는 아이들도 없고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자유학기 활동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학교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교감 선생님께도 한번 여쭙고 싶네요. 자유학기 활동, 교과 활동과 네, 구체적인 사례를 오후의 말씀해 자유학기 주시죠. 활동을 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아까 그 퀴즈에도 나왔었잖아요. 동아리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진로 탐색 활동, 예술 체육 활동. 이 네 가지 영역이 모두 다 교과 활동에선 충족되기 어려운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활동 중에서 일단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기제가 방향지어서 가는 건 뭐냐 하면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집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그런 시간이 없이 예전에는 고3까지 그냥 흘러갔죠. 그래서 수능 점수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학과 대학을 선택하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의 여부도 전혀 검증이 안 되는 그래서 진로가 계속 실패돼서 다시 또 개비어를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유학기제는 그 진로 탐색 활동이나 주제 선택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뭐가 되고 싶은데 뭘 하고 싶은데 하는 걸 찾는 거죠. 근데 예전 같으면 뭘 좋아하는 게 막연히 있어도 그 목표점에 이르기 위한 디테일한 경로조차도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뭘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척박한 토양이었다면 자유학기제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외부 자원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연계한 지역사회 기관하고 같이 또 연결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투입을 시키고 그러면서 일단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미래 역량입니다. 어머님들 내 아이의 직업을 찾기 위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돌아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아이 중학교 1학년 딸 아이가 미래에 나가야 될 그 세상은 앞으로 10년 후에 전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년 1년이 세상이 다른데 10년 후 세상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 10년 후 세상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단지 암기하고 이해하고 문제 풀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분석하고 추론하고 평가하고 창조하는 그런 능력까지 갖춰져야 되는데 기존 교육과정 정해진 교육과정으로
국가주도의 교육과정으로 그 안에서 수동적으로 교사들이 하는 수업으로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지 그 자기 주도성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루겠다. 그래서 자기 관리 역량을 스스로 일주일 계획, 한 달 계획 스스로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자기 주도성, 이 세 가지가 그 자유학기제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일단 진로 탐색 활동에서 자기를 성찰하게 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주제 선택 활동에서 교과 주제와 범교과 주제로 나눠서 8개 학급이 10개 강좌나 11개 강좌로 다채롭게 그 강좌 편성을 합니다. 교과 수업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강좌를 택해서 여기가 내 적성에 맞는구나 찾아 들어가서 그 트랙으로 쭉 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2018년 그 입시서부터 서울대가 그 78.4%로 수시 모집 비율을 높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시대, 학종시대 그러는데 입시가 그렇게 바꿔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입시가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입시가 실제로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춘 자유학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술체육 활동을 통해서는 그동안에 잠재되어 있던 끼를 마음껏 펴고 있고, 그 알파고가 하지 못하는 감성 부분, 배려하는 부분, 소통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자유학기 활동을 통해서 타인과 어떻게 교감하는지 배려하는지를 또 배우게 되는 거죠. 네. 아이들의 적성, 끼를 찾아가는 교육, 그리고 오전에 교과 수업하고 오후에 자유학기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런 교육 현장의 모습,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우리 학생들의 자유학기 활동 모습 또 이것도 보고 싶거든요.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말에 대한 기수라든지 조련사라든지 이런 수의사를 보니까 다양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이쪽 분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을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에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험을 해봐야, 그곳에 가봐야 이게 내 적성에 맞네, 이거 해보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 테니까 말이죠. 서정희 어머님 나와 계신데, 네. 그 동암중학교에서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실행하려고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2학년 1학기에 해달라 이러셨어요? 네. 저희는 지금 인천에서 유일하게 올해 지금 2학년 1학기 현재 지금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나머지 학교들은 다 1학년 2학기를 선택했는데 저희 학교가 작년에 시범 운영을 2학년 2학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1학년 지금 저희 애들 1학년 애들이 2학년 선배들의 자유학기 활동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다 본 거죠. 그러면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또 저희 학부모들은 작년에 이제 활동 이런 걸 보면서 학교에서 이제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또 아까 부평 서정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그 교육하시는 것도 저희 직접 가서 듣고 학부모들이 들으면서 교육을 들으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정말 좋겠구나.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현재 2학년 2학기를 하니까 내년에 우리 애들이 당연히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교육을 더 열심히 들었던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선택하는 과정에서 1학년 할 것인지 2학년 할 것인지 다시 논의가 되면서 이제 저희 애들의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1학년 애들 거의 90% 넘는 애들이 원했어요. 학부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강하게 좀 어필을 했던 건 작년에 자유학기제를 했던 2학년 애들이 학생회 선거를 치르는데 7명이 등록을 했어요. 학생회 뭐 임원 선출을 하는데 예. 7명 네. 예. 저희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공부로 만약에 성적으로 학생회장이 되거나 그런 뭐 평가가 있었다면 아마 7명 그 많은 애들 드러나지 않는 애들이 자기를 표현하고 네. 기발한 아이들도 선거 홍보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일교명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장기나 끼들로 공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들도 놀라고 선생님도 놀라면서 그게 저희들 보기에는 아이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또 이제 보면서 자기 주도성이나 그리고 이제 막 발현시키고 싶은 욕구들이 그렇게 표현된다고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희 학부모들이 1학년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제 아이들도 원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하고 잘 얘기해서 2학년을 교육부에서 선택의 폭을 줬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더 적극적이 됐고 네. 능동적이 됐고 네네. 선거에도 그렇게 열심히. 깜짝 놀랐어요. 예, 된 아이들은 공약은 잘 지키고 있죠. 된 아이가 지금 교장 선생님한테 직접 네. 학생회의나 매주 학생회의를 하게 해달라 그러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행복배움학교 같은 혁신학교 방문을 원하고 예. 그리고 학생 대의원회를 직접 자기주도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 자체 활동까지. 예. 아니, 지금 너무나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서정희 어머님 얘기하시는데 막 그 기분이 좋아 보이셔서 듣는 예. 저도 아주 기쁩니다. 너무 좋아요. 차관님도 아주 기분이 좋아지셔가지고요. 근데 일선 학교 다니면서 잘 되고 있나 그렇게 유심히 또 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을 가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지금 이런 자리에서도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실제로 횡성중학교, 뭐 신상중학교 또 뭐 실제 또 체험하고 있는 뭐 바른전자 이런 데 가면서 이렇게 현장들을 쭉 봤고요. 아까 화면에서도 본 것처럼 일단은 학생들이 굉장히 시끄러워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시끄러워졌고 학생들이 지금 우리 학부모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적으로 바뀌었고요. 네.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화면에도 나왔지만 만족도들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만족도도 올라가고 학부모 만족도도 올라가고 그리고 저희가 걱정했던 거는 그 선생님들은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이렇게 잠깐 차 마시면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학기제는 신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은 학생들이 신나고 선생님들이 혼나는 거라고 그런데 근데 그래서 예.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저희 그렇게 혼나도 행복해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만족도가 제일 많이 올라간 부분이 실제로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이 아까도 보신 것처럼 4.22라는 숫자입니다. 제가 숫자까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보람을 느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부임해서 뭐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봤던 그 옛날 기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올라갔고요. 또 전체적으로 좋은 게 뭐냐면 학생들이 수업도 참여형으로 하고 실제 활동도 같이 하면서 학생들 사이에 그 교우 관계도 좋아지고 협동심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인성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인성이 좋아진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는 뭐 이 얘기까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학생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이렇게 굉장히 그것을 많이 통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학교 단계에서의 이제 그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하게 이게 원인이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입증은 못했지만 정말 학생들이
어떤 그 같이 참여하고 토론하고 같이 친구들과 교우 관계가 좋아지고 부모들하고도 또 좋아집니다. 그래서 부모들하고 이야기도 좀 좋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획기적인 변화고 이 변화가 정말로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정착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패널들 말씀을 들으면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만족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꿈을 찾아주는 계기가 돼서 이게 정말 좋은 결실이 더 많이 맺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